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2014년도에 발생했던 라코인 맥다널 피살 사건, 이 재판이 이제야 시작이 됩니다. 10대 흑인인 라코인 맥다널이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밴 다이크에 의해서 16발의 총알을 맞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제 그 가해자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는 검찰이 3명의 관련 경찰관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 경찰관의 총격 행위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거리를 걸어가던 흑인 10대 경찰의 16발의 총격을 맞고 사망을 했고, 경찰은 그가 달려들어서 위협을 느껴서 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만 비디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거의 1년 동안 비공개로 있었습니다만 결국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고 공개가 됐고, 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피살자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고, 그러나 손에 칼은 들고 있었습니다. 가해 경찰관이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주변의 관련 경찰관들의 거짓 진술이 밝혀졌고, 이들이 파면이 됐고, 결국 이번 주에 사법방해죄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 내에 소위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 서로 눈 감아주기 문화, 이런 것이 오래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제이슨 반 다이크 경찰관의 첫 재판 출두 소식, 그리고 3명의 관련 경찰관들의 기소 조치, 그리고 경찰 개혁, 어디까지 지금 왔는가 하는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 경찰관인 제이슨 반 다이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제도 매우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법정의 초점은 범행 자체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재판 절차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건 직후에 밴 다이크가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달려온 2명의 다른 경찰관에게 진술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찰관과 경찰관 사이의 질문과 답변, 또 현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검찰에게는 유리한 자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규정상 이 스테이트먼트 사용이 법정에서는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대화 내용,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어제 논란의 초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빈센트 거건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제 법정에는 현장에 출두했던 2명의 경찰관들,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엊그제 기소가 된 경찰들인데, 법정 진술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소재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면책 특권을 받고 어제 진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1급 살인죄에 대한 재판은 곧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해 경찰인 밴 다이크의 변호인 측은 정당한 살인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직무상 불가피한 살인이었었고, 피살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비디오에 의하면 그가 전혀 위협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가해 경찰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고로 이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경찰이 주변에 있었던 경찰관들, 그리고 이 사건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진술을 받았는데, 이 진술들이 한결같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사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16발이나 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몇 발을 맞고 쓰러졌다가 피살자가 다시 일어나서 또 공격을 하더라, 그래서 다시 쐈다, 그래서 16발이다, 이런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시카고시 감사실이 자체 조사를 한 이후에 관련 경찰 일부를 파면할 것을 권고했고 시 경찰국에서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 파면 경찰관 중에 3명이 어제 그제 기소가 됐습니다. 죄목은 음모 그리고 사법방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법방해죄로 유죄가 되면은 5년까지 징역을 가는 중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비디오가 없었다면 사건은 그냥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가 공개가 됐고 그 현장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스토리였습니다. 이 살인과 은폐와 음모의 사건에 부패한 정치가 있었고 부패한 경찰 문화가 있었느냐, 재판이 이제 이걸 밝히게 됩니다. 쿡카운티 검찰이 이 비디오 공개를 막으려다가 결국 법원의 판결로 공개가 됐고 쿡카운티 당시의 검찰총장은 그 후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경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보호, 이것을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끼리끼리 보호하는 거, 눈 감아주기 하는 거, 이런 삐뚤어진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 경찰국의 경찰력 과잉 사용 또는 고문 또는 소수의 차별, racial profiling 이런 것은 사실은 오래된 일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여러 명이 합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가리는 일이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고 시카고시가 자체 조사를 했고 자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개혁, 법무부에 감독하여 하느냐, 법원에 감독하여 하느냐 또는 자체로 하느냐, 이 논의가 아직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경찰 12,000명 병력입니다. 방대한 기구고 동시에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이 시카고 경찰의 순찰차에 보면은 Protect and Serve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서비스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대부분의 경찰관들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면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권을 남용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살인까지 하는 아주 무섭고 어두운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시카고 경찰의 일면이고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소수계입니다. 이 개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이런 거대한 양면성을 가진 기관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들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수계의 일부라는 것,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헬라이디였습니다. 펜타곤이 어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펜타곤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서 미국을 위협할 경우를 위한 군사 대응책의 구체안을 마련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HR 맥마스터 보좌관도 어제 이를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USA Today는 이 회담이 난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트럼프의 것보다 더 화해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슬렘 6개국 미국 입국 제한이 오늘부터 실시가 됩니다. 6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가족관계, 직장 또는 학교 관계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120일 안에 난민으로 처리됐던 사람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항소심은 그동안 명령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부분적인 시행을 지지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가톨릭 지도자인 조지 펠 추기경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법원의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펠 추기경은 프란시스 교황의 최고 자문관입니다. 불꽃놀이 폭탄이 리콜됐습니다. TNT사는 4개 주에 팔린 3만 6천 개의 폭죽을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리콜했습니다. 이 폭죽 사용으로 지금까지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배포 지역은 일리노이를 비롯해서 오하이오, 버몬트, 위스콘신 등입니다. 아이폰이 오늘 10살 생일을 맞습니다. 애플사의 최고 수입원입니다. 금년에 아이폰 2억 대가 판매가 됩니다. 일리노이 주 예산이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와 민주당 하원의장, 피차 간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일 금요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리노이주는 3년째 예산 없는 주가 됩니다. 제이슨 밴 다이기 어제 법원에 처음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라코인 맥도날드 피사 사건의 가해 경찰인 그는 어제 법정에서 역시 무표정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한편 가해 경찰의 총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던 3명의 경찰관들도 어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일리노이 로터 당국은 이미 수요일에 파워볼 티켓의 판매를 중지한 데 이어서 내일부터는 메가 밀리언스 티켓의 판매도 중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 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로또 게임, 이 기관들은 일리노이 예산 교착 상태로 동참을 금지시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86도, 내일 흐리겁이 80도, 토요일 주일 계속 맑습니다. 토요일의 최고는 79, 주일은 81도입니다.